오늘은 저는 이거 이제 판결 보고 좀 되게 좀 재밌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이 현직에 있으면서 야, 이런 지역은 또 이 정도의 어떤 일들도 있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약간 저도 놀란 내용이긴 하죠. 이게 판결문을 보다 보면 되게 좀 재밌는 내용이 많죠. 그래서 일단 그런 사례인데 한번 좀 이 명동 사건이에요. 명동. 그 명동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그 지역은 그야말로 이제 그 월세나 이런 수준이 일반 지역하고 좀 다르겠죠.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한번 잠깐 좀 보실게요. 자, 일단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한마디로 이제 그 계약을 해서 이제 임차를 해서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데, 어떤 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 장사가 안 돼가지고 나오려면 이거 계약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그 사유를 그 계약 준수, 그러니까 우리 일반 원칙이라는 게 계약 준수의 원칙,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일반 원칙, 계약 준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계약을 하면은 그 계약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부득이한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계약 원칙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그 판례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판례까지 설명을 드리면 특히 계약 해제나 해지, 차임진감 청구권, 이 차임진감 청구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임진감 청구권에 대한 계약 해지는 굉장히 그 예외적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좀 엄격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성립,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 간에 예견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소위 계약 준수 원칙에 예외로 인정된다라는 그 판결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보지 않을게요. 내용이 있긴 한데 오늘 보려고 하는 판결이 재밌어. 판례가 아니라 이제 판결이죠. 판결이 좀 재밌어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갑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랑 점포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자, 갑이 임차인이고 을이 임대인 회사예요. 같은 그 주식 회사끼리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소유자도 주식회사, 임차인도 주식회사 이런 상황입니다. 계약을 하면서 이 회사들이 어떤 계약을 썼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특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 통지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 임대차 계약을 씁니다. 그럴 수 있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뭐 3달 동안 장사를 못 한대요.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불가항력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종류가 많지만 뭐 예를 들어 불이 났어요. 화재로 그 상가를 3개월 동안 사용 못해요. 그러면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건 불가항력적이다라고 보고 계약 해지, 물론 이제 그 화재에 대해서 그 이제 원인과 이런 걸 다 비교했을 때 뭐 이게 불가항력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따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코로나19 사태가 이 시점에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점포 매출이 9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 다 증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법원에다 제출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갑회사가 을 주식회사, 이제 임대인 주식회사에다가 그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영업을 중단한 채 을 회사 상대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내용 증명 보내고 이제 해지해달라라는 주장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결론만 얘기하면 판시사항이 그겁니다. 이제 판시사항은 그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그 영업을 할 수 없음에 해당된다. 이 지금 내용이 해당된다라는 내용이고, 위와 같이 계약 해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정 변경에 따라서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차는 적법하게 해지되어 동의되었다라고 이제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판례가 있어요. 여기 이제 차임증권권 좀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들인데, 어떤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뭐 증감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경우는 뭐 대통령 영에 따라서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은 있는데, 자, 요 지금 판례를 하나 제가 여기 이 번호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내용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요거 내용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판결 내용의 요지는 이거예요. 뭐 사정 변경 원칙에 따라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뭐 그런 경우에 해당하니까 적법하게 해지 종료되었다고 했다. 뭐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가 주소가 명동이에요. 명동에, 자, 이제 주문은 이제 해지되었으면 확인한다라고, 이제 이게 계약 해지에 대한 주문, 이제 해지됐다라는 거를 확인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면 굉장히 독특하죠. 서울 중구에 땡땡 지상 1층입니다. 1층 20평에 관해서 2019년 5월 30일 원고하고 체결한 계약서에 의해서 임대료를 2020년 10월 8일 이후 월 220만 원으로 감액하라. 네. 땡땡 고양이라는 상호로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이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좀 있었네요. 명동이라는 지역은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이 뭐 급감하자 매출이 90%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자, 여기 중간에 보면 임대보증금이 2억 3천이랍니다. 자, 그리고 차임 월 2,200만 원이랍니다. 비싸죠? 굉장히. 매출이 얼마 나오겠어요? 엄청난 매출이 나오겠죠? 갑각을 본 계약 이후 기간 중에 월 임대료를 3년 동안 상향 조정하기로 한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쭉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뭐다. 뭐 이런 거. 여기 지금 계약 해지 사유 들어가 있네요. 별도 뭐 최고 없이 서면 통지해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여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을이 해제 또는 해제하는 경우 본계약 관련해서 갑이 투입한 일체 비용과 계약일로부터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임대료 월 2,200만 원 계산해서 지불 배상하고, 을의 기투입 금액, 보증금 포함해서 전액을 반환 포기한다. 이거 특이하게 계약을 굉장히 좀 복잡하게 특이하게 써놨네. 을은 해지 시 시설을 포기한다. 시설도 포기하고 갑한테 권리금 및 유익비 청구를 권리금 및 유익비 청구하지 못한다. 이거는 법조항이 없어요. 권리금은 갑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죠. 새로운 임차인한테 청구하는 거니까. 유익비 같은 경우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계약서 쓸 때 왜 이렇게 썼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 점포 임대차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원고 계약 해지 통보 피고 답변 뭐 이런 거 쭉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이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조금 읽어봤는데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계약 준수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라는 부분이 이행이고 이거에 대한 판결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사건 판결을 어떻게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좀 결론을 좀 보면 사정 변경 원칙에 따라서 계약했 뭐 상당하다 뭐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명동에 위치한 매장은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매출이 대부분 차지하는 곳인데 이국 제한된 바람에 안 됐다. 실제로 90% 감소했고 매출도 장기화됨에 따라서 매출 90%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사정 변경이 생긴 거에 대해서 원고한테 뭐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매출이 90% 이상 감소했다. 이것도 이제 확인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상권은 매출이 50% 이상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점포 같은 경우 매출이 무려 90% 이상 감소했다라고 좀 확인해 주고 있고. 자,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상태다 이렇게 보고 영업할 수 없을 때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해지해라 이렇게 된 거 해제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해제되었다고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확인이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론이 그렇게 나와요. 결론은 해제됐다.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라는 게 주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간 독특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제 생각에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런 계약 문구, 특약 문구 같은 거를 어떻게 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을 이렇게 쓰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계약 자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자, 뭐 예를 들어 14조 같은 거 이렇게 써놨잖아요. 보면은 뭡니까 계약 체결 후 영업 개시 이전에 이후 갑과 을 중에서 일방 사정에서 계약 해지나 해지 할 때 손해배상 청구하기로 한다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갑이 해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해지 시까지 기입된 인건비, 계약금 뭐 이런 거 시설 투자비 등 2배를 지급한다. 특이하게 이렇게 내용을 굉장히 좀 과도하죠. 굉장히 과도한데 이거는 합의사항이에요. 합의사항.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장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쓰잖아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를 이제 감안해서 실제로 특약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법률 검토를 좀 하고 나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제가 봐도 좀 과도한 계약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약간 독특한 사안이었는데, 보면서 내용이 좀, 나름대로 저는 제가 보기엔 좀 재밌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걸 방송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해본 겁니다. 결론은 항상 그거죠. 계약서 쓸 때, 계약 문구나 특약사항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면밀히 이거 누가 써주는 걸 보고 그냥 계약 진행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고,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왜 또 그런 내용에 대해, 그런 설명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한 다음에 실제로 도장 찍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상가 같은 경우, 상가 계약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